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육통과 부상의 차이. 운동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은 종종 운동 후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 통증은 근육통일 수도 있고 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를 구별하는 것은 운동 수행과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운동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근육통과 부상의 메커니즘. 근육통과 부상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발생 메커니즘이다. 근육통은 근육 내 미세 손상으로 인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주요 원인이지만 부상은 근육, 인대, 관절 등 전체 운동기관에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근육통은 보통 1, 2주 내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반면 부상은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오랜 기간 동안 통증과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통과 부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각의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근육통은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이 필요하고 부상은 신속한 치료와 재활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두 근육통과 부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통증의 정도와 지속 시간을 살펴보자. 근육통은 보통 운동 후 12-48시간 사이에 나타나며 통증의 강도도 그리 심하지 않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하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종이나 열감, 움직임 제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육통이 있다면 통증의 위치와 강도를 확인해 보자. 통증이 특정 근육에 국한되어 있다면 근육통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증이 여러 관절이나 전신에 걸쳐 있다면 부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육의 경직 정도, 움직임의 제한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육통은 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 강도를 급격히 높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운동 생리학에 따르면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면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다. 이는 근육 섬유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운동 시 발생하는 미세한 근육 파열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새로운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을 할 경우 이러한 근육통이 더 쉽게 발생한다. 이처럼 근육통은 근육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1. 통증의 개인 차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근육이 적응하여 상대적으로 근육통이 덜 발생한다. 이처럼 개인의 근육 상태와 운동 습관에 따라 근육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운동을 즐기는 모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근육통. 그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증상,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나타나며 통증은 둔하고 지속적이다. 특정 근육 그룹에 국한되어 있으며 운동 중에는 통증이 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등, 팔, 다리의 큰 근육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 직후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1일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 근육이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며 움직일 때마다 뚜렷한 통증이 있다. 심할 경우 근육 압박 시에도 통증을 동반하며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연성 근육통은 보통 3-5일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지만 처음 겪는 사람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할 수 있다. 3. 회복.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을 권장한다. 또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3. 부상. 근육, 인대, 관절 등에 발생하는 심각한 손상을 의미한다. 부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상의 예로는 발목 염좌, 근육 파열, 인대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부상은 운동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육통과 차이가 있다. 1. 부상의 증상과 진단. 다음으로 부상의 경우 갑작스러운 통증, 부종, 열감, 근력 약화, 기능장애, 하박상, 멍듦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지 확인해보자.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압통이 있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움직임에 따른 통증의 변화 양상도 파악해두면 좋다. 이렇듯 자신의 증상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시. 예를 들어 발목 부상이 있다면 걸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고 부어오르게 된다. 또한 타박으로 인한 멍이 들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부상 직후 바로 나타나게 되어 심각성을 알려준다. 부상의 원인. 부상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의 종류와 진행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통해 부상의 종류와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정확한 상태 확인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의는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 등을 통해 부상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회복. 부상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물리치료나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부상 후 각적인 라이스 요법을 권장하며 적절한 관리가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3. 구별 방법. 통증의 시작 시점. 근육통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반면 부상은 운동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한다. 통증의 성격. 근육통은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인 반면 부상은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통증이다. 기능 제한. 부상은 특정 부위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기 및 멍. 부상은 부기나 멍이 동반될 수 있지만 근육통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